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혜영 기자 정말 오랜만에 출연이죠.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우선 자축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저희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예, 40만. 저희가 불과 작년에 20만 돌파했다고 축하한다는 그런 기사도 내보냈었는데 벌써 언제 40만이 돌파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구독자 40만 명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비인기 분야인 이 과학 채널로는 쉽지 않은 결과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 4월에 구독자 30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 이제 반년 만에 10만 명이 더 늘었잖아요. 네.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2013년에 처음 개설됐습니다. 이 초반에는 방송본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10만 명을 넘기는 데는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YTN 사이언스는 유튜브 맞춤형 콘텐츠로 이 콘텐츠들을 재가공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이 콘텐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썸네일을 따로 제작을 했고요. 40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5분이나 10분 단위로 재편집을 해서 업로드 등을 하는 등 이 채널 관리를 통해서 이 빠르게 구독자 40만 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특히 올 초부터는 구독자가 굉장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올 한 해에만 13만 명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YTN 사이언스 유튜브 시청자층을 분석을 또 해보면요. 이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10대와 20대의 구독자가 늘어난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 채널의 주 시청층이 45세 이상 중장년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10대, 20대 구독자가 늘어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네, 이 최근에 이 10대, 20대 구독자가 늘어난 것을 이 코로나19 상황의 이제 그 결과라고 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1학기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학 수업에 활용할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저희 YTN 사이언스의 이 고품질 영상 콘텐츠가 이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YTN 사이언스는 이 개국 초부터 교육 목적으로 이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 콘텐츠 사용을 저희가 허락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 계약했을 당시에 전국의 이 많은 학교나 이 또 과학 교사로부터 콘텐츠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었고요. 실제로도 수업용으로 저희 콘텐츠가 많이 활용됐다는 것을 이 유튜브 댓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수업 교재로 YTN 사이언스의 콘텐츠들이 활용이 되면서 10대, 20대 구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YTN 사이언스라는 유튜브 채널로 유인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예. 구독과 시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교육 목적으로 네. 자녀들에게 우리 채널을 구독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자, 과학 전문 채널임에도 TV에서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사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저희 사이언스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자체의 소비가 사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단순히 재미 위주의 콘텐츠에서 이제는 나아가서 뭐 과학이나 교육, 정보 콘텐츠들이 유튜브 안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과학기술 관련 유튜브 채널을 좀 먼저 살펴보면 뭐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 유튜브가 있고요. 그리고 또 IT 기기를 리뷰하는 개인 유튜버들이 좀 사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은 과학을 주제로 저희가 뉴스부터 뭐 다큐멘터리, 예능, 교양 등 굉장히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콘텐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 유튜브 콘텐츠 담당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채널과 같은 유튜브 내에서의 교육, 지식, 정보 콘텐츠의 수요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동일 기간의 성장률로 보았을 때 유튜브 내 가장 성장이 높았던 콘텐츠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YTN 사이언스는 시청자들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하지만 어려운 이 과학이라는 주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들로 풀어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만의 정확하고 또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쁜데요. 최근에는 과학 다큐멘터리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깊고 자세하게 다루는 이 과학 다큐멘터리가 시청 시간이나 뭐 조회수 면에서 봤을 때 구독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방영된 특별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소부장 강국으로 가다 1편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2019년 7월 지난해였죠. 일본이 반도체 핵심 기술 세계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은 어떤 성과들, 문제점들, 그리고 정부나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네. 내용이 사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조회수가 150만 회를 넘었고요. 예. 뭐 이제라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또 기술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이 1,300여 개의 댓글도 달리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과학 대중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YTN 사이언스가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로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뭐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과학기술이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이 과학 대중화 역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뭐 중국 등 이런 과학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과학 전문 채널을 운영하면서 과학 대중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정부에서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과학 대중화 사업도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예.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희 그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인 저희 YTN 사이언스도 앞으로 다양한 과학 대중화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정부와 과학 단체 또 민간 기업을 잇는 과학 허브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더 다할 예정입니다. 예. 네. 얼마 전에도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과학 대중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도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를 대중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양혜연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